자, 다음 17번. 그림 가는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각각 용철 상수가 K, 4K인 두 용철에 물체 A, B 매달아 놓고 줄로 묶어놨다 맞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물체 개 A랑 B 물체 개가 정지하고 있다 했으니까 A, B를 양쪽에서 용철이 힘을 주고 있을 거야 맞지? 자, 근데 실을 끊자마자 A랑 B는 용철에 의해서 딸려간다. A는 왼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당겨진다 했으니까 양쪽에 있는 용철은 지금 현재 가에서 늘어난 상태다 이거지. 그러면 A와 B가 각각 당기는 탄성력을 받을 건데 A, B가 가만히 있다 했으니까 이 탄성력이 서로 같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네. 자, 힘을 똑같이 주기 위해서 탄성력식은 F는 KX다 맞지? 그러면 탄성력이 같아야 된다 조건을 이용해서 자, 용철 상수가 반대로 A에 달린 용철은 K, B에 달린 용철은 4K니까 KX 곱한 게 같아지려면 A는 B에 달린 용철보다 4배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A에 달린 용철이 늘어난 길이를 4X라고 한다면 B에 달린 용철의 늘어난 길이를 X로 잡자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기니 D 봅시다. 기어. 가에서 용철이 A를 잡아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항상 용수철이 A에게, 그러면 반작용은 A가 용철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돼야 된다 맞죠? 근데 갑자기 용철이 B를 뭐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다음 니은 실을 끊는 순간 가속도의 크기는 자, 가속도는 시그마 F는 ma에서 가속도는 결국 어떤 물체가 받는 전체 R자 힘을 자기 질량으로 나눠준 거다 맞지? 자, 두 물체 A, B는 질량이 동일하다 했으니까 자, A랑 B는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받고 출발했다 맞지? 그러면 힘도 같고 질량도 같으니까 가속도는 같지 뭐. 맞다. 이걸 최대 속력은 일단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 자,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는 말은 용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에서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부 다 바뀌면 그때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 했어.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얘가 가지고 있던 탄성 에너지가 곧 최대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A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 K의 4X의 제곱이죠. 자, B의 경우에는 가지고 출발하는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의 4K의 X제곱이다 맞지? 자, 그러면 에너지가 몇 배냐 보니까 에너지가 A가 B보다 4배 더 크네. 근데 질량은 똑같았다 이거지. 자,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더 큰데 질량이 똑같은 두 물체다. 그러면 속도의 제곱이 4배 더 크다. 그러면 속도는 2배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루트 2배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용철 상수가 100Nm/m인 이런 용철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 그럼 여기가 다른 힘이 없으니까 자연 길이. 자, 10N의 힘으로 일정한 힘으로 계속 끌어당긴다. 자, 힘이 변하지 않아. F가 일정. 여기에는 크기 플러스 방향까지. 자, 이렇게 일정한 힘, 대표적으로 중력이지. 지금도 마찬가지. 오른쪽으로 10N. 일정한 힘을 계속 물체한테 준다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하냐? 진동한다 이거야. 근데 진동은 항상 중심이 뭐한도 뭐한 곳, 시그마 F가 0인 곳에서. 자, 얘도 이제 여기서 내려보면 결국은 자, 힘을 10N을 먼저 받고 출발을 했는데 잘 안 보이네. 자, 플러스 10N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 10N을 줬는데 이제 얘가 꾸준하잖아.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력이 생겨서 반대 방향으로 생겨서 전체 R자 힘이 줄어들 거다. 근데 얘가 이제 10N 탄성력도 10N 줄 수 있어서 시그마 F가 0이 되는 점을 지나서 이만큼 받은 운동 에너지가 다시 한번 반대 방향으로 이르받아서 없어지면 거기서 다시 한번 정지할 거다 이거. 그래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시작점에서 10N 받는다로 정해졌으니까 시그마 F가 0인 점을 찾아주려면 탄성력이 반대 방향으로 얼마 되는 점 10N 되는 점을 찾아준다 이거죠. 그러면 KX가 10N 되는 점이니까 K가 100이면 X는 0.1m다 이거지. 그러면 0.1m, X가 0.1m인 점은 진동 중심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0.1m 가서 0.2m 늘어난 상태가
얘의 정지 지점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왕복 운동한다 이거죠. 그러면 0.1m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에너지로서, 그러면 이게 0.1m를 통과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요게 0.1m, 그러면 0.1m에 해당하는 탄성 에너지로 구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2분의 1에 K가 100이고 0.1에 대한 탄성 에너지 제곱, 그러면 2분의 1주, 요게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다. 최대 운동 에너지 0.5줄 1번. 나는 수평면 위에서 용체 상수 K인 용체에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 자, 이 물체는 현재 포텐셜 에너지도 늘어나지도 않았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도 다 0인 상태로 출발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도 0인 상태다 이거죠. 자, 이제 잡아당길 겁니다.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을 주고 잡아당기면 늘어나게 될 거니까 늘어난 만큼 또 왼쪽으로 KX라는 탄성력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런 상태로 A만큼 늘렸더니 어떤 상황이 됐냐? 다시 한번 정지했다 이거지. 그러면 정지 상태였다가 다시 한번 정지 상태가 됐으니까 요 상황이 됐을 때 운동 에너지에는 변화가 0이다. 즉 합력에 의해서 받은 일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겠지만 0이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F가 한입, 우리가 F로 A만큼 잡아당겨줬네. 그러면 F라는 힘으로 A만큼 잡아당겨줬으니까 FA라는 일을, F는 비보존력이다 맞지? 비보존력 일을 했네. 그러면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FA만큼 증가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맞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 FA구나.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모조리 다 포텐셜 에너지로 차이는 상황이다 이거지, 지금 상황은. 그러면 FA가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2분의 1 KA 제곱이 FA다 이거지. 그러면 길이 D 보자기요. F는 물었으니까 F는 A만 나눠주면 되겠네. 2분의 1 KA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X는 2분의 1A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이다. X가 2분의 1A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 물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력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고 있어. 자,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 F랑 반대 방향 힘 KX가 그 합을 이루어서 합력을 만들어낼 텐데, 처음은 F가 컸을 거니까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지점 지나면 시그마 F가 0이 되는 점. 자, F와 KX가 같아져서 합력이 0이 되는 점이까지는 A가 오른쪽, 가속도가 오른쪽일 건데, 요 시그마 F가 0인 점을 지나면 왼쪽으로 가속도가 바뀔 거다. 그러면 이 물체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다가 요 점을 시그마 F는 0인 점을 지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가속도 방향이 바뀌면서 느려져서 최종 정지하겠다. 요는 마지막 상황이 지금 우리 A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시그마 F가 0인 지점에서 얘는 속력이 가장 빠르겠네. 그러면 요때로 우리가 대답해 주면 되는데, 지금 식이 F는 2분의 1 KA라 했어요. 그러면 F랑 KX가 같은 점을 공감하는데 X가 지금 2분의 1A다 이거지. 그러면 X가 2분의 1A일 때 얘는 운동이 잘 최대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X는 2분의 1A일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 자, 2분의 1A일 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의 2분의 A의 제곱, 요게 2분의 1A 늘어났을 때 포텐셜 에너지다 맞지? 자, 그러면 전체 8분의 1 KA 제곱인 상황이고, 자, X는 2분의 1A 될 때까지만 보고 있으니까 F, 우리가 당겨주는 힘 F가 한 일도 2분의 1A까지만 일을 했겠지. 요 2분의 1 FA가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다 맞지? 근데 F가 2분의 1 KA라 했으니까 F에 2분의 1 K 넣으면 4분의 1 KA 제곱 되겠네. 그러면 총 에너지가 4분의 1 KA 제곱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8분의 1이 나왔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8분의 1이 될 거다. 그치? 그러면 둘이 같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디 5번. 자, 18번 그림 가오에서 보니까
자, 물체가 왼쪽에는 용철, 오른쪽 A, 오른쪽에는 용철 B가 매달려 있다 맞지? 각각의 용철 상수는 A가 100, B가 200이다 했고, 자, A는 지금 0.3m 늘어난 상황. 0.3m가 늘어난 상황이고, 어, 자, B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다 했으니까 B는 늘어나지 않고 여기가 자연길이다 이거지. 자, A는 0.3m만큼 늘어난 상황이고, 자, 이 상황에서 손을 놓으니까 이 물체가 직선 운동하다가 처음으로 정지한 순간이 오른쪽 그림 나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놨으니까 그림 가에서도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다시 한번 정지 상태가 되는 것까지의 질문이다 그지. 그러면 정지에서 정지로 넘어갔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안 변했다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없다 맞지? 그럼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 그럼 그림 가와 나에서 포텐셜 에너지, 탄성 에너지죠. 탄성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똑같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림 가에서 탄성 에너지는 B는 어차피 없었고 A만 신경 쓰면 2분의 1의 A의 탄성 계수 100, 그 다음에 0.3m 늘어났다 했으니까 제곱. 자, 나에서는 보니까 A는 0.3m 늘어나 있다가 L만큼 다시 돌아왔잖아. 그러면 A의 늘어난 길이는 0.3 마이너스 L이다. 자, 그리고 B는 L만큼 늘어나게 됐죠. 원래 자연 길이었는데, 그래서 늘어난 길이가 L이 됐네요. 그러면 두 용철이 다 탄성 에너지 가지고 있는데, 이때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A 경우 100의 L 0.3 마이너스 L의 제곱이고, B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탄성 계수가 200 L 제곱이다 맞지? 이게 서로 같으면 된다 그렇지? 그러면 가 상황부터 먼저 구해주면 100 넣고 하면 얘가 2분의 9네요. 자,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 정리를 좀 해주면 50에 L-0.3 제곱,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0L 제곱. 자, 정리를 해보니까 150L 제곱 마이너스 30L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0.09에 4.5에 4.5. 자, 이게 4.5랑 같으니까 4.5 날라가네. 4.5는 날라가고, 남는 게 150L 제곱 마이너스 30L은 0이다 남네요. 그러면 L도 날려주면 L은 5분의 1m다 나오네. 그래서 답은 4번. 5번 그림은 질량 2kg 물체를 0.8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내려와서 수평면을 뭔가 운동하다가 용체가 닿겠지. 접촉한 후에 C까지 용체를 최대로 밀었다가 다시 튕겨놨다. 그러면 C까지 최대 압축시켰다. 최대 압축은 정지할 때까지 압축시키겠죠. 자,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얘는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수평면을 잘 등속도 운동 하다가 얘가 B까지 왔어. 그러면 B에서 C까지 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운동 에너지 써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탄성 에너지로 바뀌는 상황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상황을 봅시다. 기억 A에서 운동 에너지는 16이다. 자, A에서의 운동 에너지란 거는 얘가 내려오면서 0.8m 내려오면서 잃어버린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그러면 mgh 0.8 해주면 16줄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C에서 용철에 적용된 에너지는 0이다. C는 최대 압축 순간이지. 압축됐는데 어떻게 용철 포텐셜이 0이야? 틀렸다. 디귿 B와 C 사이의 길이는 0.2m이다. 얼마나 압축시킬 수 있니? 이 문제잖아. 그러면 우리가 16줄에는 운동 에너지로 다 써서 압축시킨다 맞지? 그러면 16줄은 최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 K가 800이라 있고, 얼마나 압축시키는지 X라고 한 다음에 X제곱, 그러면 400을 나누어주면 X제곱이
100분의 4 되네요. 그래서 x는 10분의 2m. 그래서 0.2m 맞네요. 답은 길이 3번. 다음은 역학수례를 이용한 실험인데, 처음에 정지 상태로 h 높이에서 떨어져 얘가 요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간 상황이 지금 P점 상황. 자, 그리고 얘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위치 에너지에서 넘어왔는데, 이 운동 에너지로 다시 한번 x만큼 압축시켜서 최대 압축거리를 했으니까 얘가 정지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x만큼 최대로 압축시킨 상황이다. 아,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넘어갔네.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가 원래 위치 에너지로 썼으니까 결국 위치 에너지 잃어버린 만큼 탄성 에너지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험마다 질량도 또는 얘 놓는 위치, 높이도 변화를 주네요. 그러면 결국 mgh의 변화를 주겠다는 거고, 이 변화로 인해서 mgh가 2분의 1 kx 제곱으로 바뀔 건데, 이 x가 어떻게 변하는지 묻고 있네. 그러면 기억은 2보다 크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m은 1번 실험에서 보면 h는 그대로인데 m이 2배가 된대.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2배가 됐으니까 x는 탄성 에너지가 2배 되려면 x는 루트 2배면 된다. 그러면 2 루트 2 cm 된다. 2보다 크다. 당연하죠. 니은은 50보다 작다. 자, 니은은 여기 있네. 자, 비교가 1번, 3번 실험 비교하면 되겠네. 자, x가 변화가 없다 맞죠? 압축시킨 길이가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얘들은 같은 위치 에너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자, m이 질량이 1kg과 2kg이니까 이 m이 2배네. m이 2배인데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h는 절반 돼야 된다. 2분의 1배. 그러면 25cm다. 50보다 작다. 맞고. 디귿. P에서 용철의 속력은, 자, P점에서 용철의 속력을 2와 3에서 비교하라. 자, 2와 3에서 보니까 시작할 때 위치 에너지가 2kg이 50, 2kg이 25죠. 그러면 2에서 에너지는 EGH, 3에서 에너지는 EGH. 그래서 에너지가 2대 1이네. 자, 그러면 요게 곧 운동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2대 1이 돼야 돼. 2분의 1에 질량이 2kg V 제곱이라 했고, 3번 실험도 2분의 1에 질량이 2kg에 V 제곱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가 다 똑같기 때문에 얘들 둘은 똑같잖아. 2대 1이 되려면 V 제곱이 B가 2대 1이 돼야 한다. 그러면 VB는 루트 2대 1이다. 2번 실험에서가 루트 2배 더 크다. 3에서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니 3번. 다와 같이 위에 용철이 고정되어 있고, 자, 물체를 2kg을 5m/s로 쏘아 올렸다. 자, 1m 거리를 두고 쏘아 올렸어요. 자, 그랬더니 물체가 올라가는 걸 모자라서 얘가 0.2m만큼 용철을 압축시킨 상태에서 최종 정지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물체는 1m 더 올라가서 용수철을 0.2m만큼 압축시킨 상태, 요 상태까지 올라가서 최종 정지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상황이야. 얘가 받는 힘이 중력 그 다음에 탄성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다 더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변화가 0이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얘 A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요 정지할 때까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은 정지했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5m/s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는 사라졌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2kg의 5의 제곱. 요게 다 없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두 종류가 있네요. 위치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올라가면 증가다 맞죠? 근데 얘가 1m 플러스 0.2m 압축시키면서 더 올라갔으니까 총 1.2m 올라갔네요. 그러면 2kg이 G에 11.2m 올라갔다. 자, 그럼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도 마찬가지야. 탄성 에너지도 원래 길이, 그냥 자연 길이었던 용철이 압축되었네. 0.2m만큼. 그러면 0.2m 압축된 용수철은 2분의 1의 K의 X제곱,
0.2의 제곱만큼 탄성 에너지가 증가했거다. 그러면 이렇게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 나머지 포텐셜 에너지들이 증가했는데 전체 역학적인 지금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더해서 0이 된다. 이렇게 풀어봅시다. 자, G는 10 넣고 그럼 정리하면 요게 24줄이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5줄. 자, 그러면 요게 플러스 1줄 되면 된다, 맞지? 그래서 K가 50이면 되겠다, 이제. 그러면 K가 50N/m다. 자, 이제 K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 그림이 가니까 나아 그림에서 똑같이 2kg의 물체 A를 용철 위에 놓으니까 X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게 되었대. 그럼 요게 심의 평면점 시그마 F는 0이 되는 곳이다, 맞지? 자, 그러면 2kg 물체가 아래 방향으로 20N의 중력을 받을 거고 위로 탄성력 X 압축됐으니까 KX만큼 탄성력을 받을 건데 요게 지금 똑같이 힘의 평행이니까 20N 될 거다, 알지? 자, K가 50이라 했으니까 X는 5분의 2m 그러면 0.4m 요게 X네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용철을 이 상태에서 2x만큼 더 압축시킨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 거리가 얼마니? 최고점이란 말은 A가 다시 한번 정지했을 때를 말한다, 맞죠? 자, 그러면 용수철은 X 압축된 상태에서 2x를 더 압축했으니까 총 3x 압축됐어요. 그러면 x가 4m였으니까 3x면 1.2m, 5분의 6m라 적을게. 5분의 6m 압축된 상황으로 출발했다, 이거지. 자, 이 물체를 놓으면 이제 뭐 용수철이 막 밀어주면서 튕겨 올라가겠지. 그래서 올라가서 최고점까지 갔더니 이동 거리가 얼마니? 요게 궁금하네. x는 쓰고 있으니까 y라고 해봅시다. 요 길이는 y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정지 상태, 처음에도 압축시킨 상태에서 놓았다 했으니까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로 가는 상황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정지에서 정지로 가면 운동 에너지의 합은 변화량은 0이다, 맞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도 0이 되어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이거지. 자,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두 종류 있잖아. 자, 위치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올라갔으니까 증가야. y만큼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 mgh. m이 2kg이었으니까 2에 g가 10에 y만큼 올라갔다, 맞죠? 요게 포텐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고 탄성 에너지는 5분의 6m만큼 압축된 용수철이 원래 자연 길이로 돌아갔다, 맞죠? 물체는 올라갔고 용철은 다시 자연 길이로 돌아가겠지. 그러면 5분의 6m에 해당하는 2분의 1 kx 제곱이 다 없어지는 경우다, 알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k에 k가 우리 구했다, 맞지? k는 50. 그 다음에 5분의 6의 제곱. 요게 잃어버렸다, 맞지?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36줄. 자, 둘이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36줄이 돼야 된다. 그래서 y는 20으로 나누어주면 1.8m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5분의 9m. 답은 4번. 그림과 같이 고정된 관 위쪽에 용철 달려있고 용철 상수가 150. 자, 0.5kg짜리 물체를 5m/s로 던져 올렸대. 던져 올렸더니 얘가 용철을 최대로 압축시키는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 자, 일단은 용철에 닿을 거고 압축을 시킨다 했으니까 압축을 시키면서 올라갔을 거야, 맞지? 그럼 용철은 압축이 됐을 거고. 자, 그리고 최대 압축이 됐으니까 결국은 더 이상 압축시키지 못하고 이제 정지했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누구는 감소하고 누구는 증가하는지 비교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원래 속도 있다가 정지했으니까 감소. 자,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 위치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증가.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용철 변형된 길이가 커지면 증가하는 거다, 맞지? 원래 용철은 자연 길이였는데 압축이 됐잖아. 요만큼 압축이 됐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 그러면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랑 탄성 에너지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전부 다 잃었죠. 원래 가지고 있던 2분의 1의 질량 2분의 1
5의 제곱. 자,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일단 압축시킨 걸 x라고 보면 얘는 1 플러스 x만큼 올라갔다 맞지? 그러면 질량이 0.5kg, 중력 가속도 10에 올라간 높이 1 플러스 x. 그리고 탄성 에너지도 2분의 1에 k가 150에 x제곱. 이걸 다 줬다 이거지. 그래서 우변 정리해 보니까 우변은 75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 좌변은 4분의 25다. 오케이. 넘겨서 계산해 보면 4분의 25 넘기면 75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분의 20이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압축시키는 게 얼마만큼인지 보니까, 자, x 용철 0.1m 압축된다. 요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면 된다 맞지? 그럼 0.1 넣어보지 뭐. x 0.1 넣으니까 x는 제곱은 0.01이니까 0.75 플러스 x 0.1 넣으면 0.5 마이너스 4분의 5. 4분의 5가 1.25네. 그러면 0 된다 이거지. 0.1m 압축되는 게 맞다. 기억.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최대 압축시킨 순간 정지니까 0이다. 맞죠? 디귿.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최대 압축성이야. 그러면 일단 속도는 0인데 합력이 무조건 0이다 하면 안 돼. 모르는 거야. 자, 확인해 줘야지. 자,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을 거다. 0.5kg이니까 5N 받을 거고, 또 아래 방향으로 압축된 용출이 밀 거다. 그러면 이거는 탄성력이다. 그렇죠? 이 둘의 합이 얘가 받는 시그마 F다. 근데 둘 다 아래 방향이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21번. 그림과 같이 용철 A에 질량 M짜리 물체를 매달고 접촉시킨 상태에서 압축시키고 가만히 놓았더니 얘가 튕겨져 올라간다 맞지? 올라가다가 위에 달린 용철 B를 최대로 압축시킨 게 Q 지점이다. 자, A, B 압축시킨 길이는 각각 2L이랑 L이라 있고, 그러면 용철 상수는 K로 서로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P와 Q 사이 거리는 얼마니 물었어요. 자, M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거지. 요 거리가 우리가 모르는 H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상태가 처음에 출발할 때 얘는 P 압축시킨 상태에서 출발했다 맞지? 그러면 용철 상수가 K인데 2L만큼 압축시킨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2분의 1 K의 4L 제곱만큼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나중에 끝의 모습을 보니까 탄성 에너지가 B가 L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정지했다 했으니까 2분의 1 K L 제곱인 상태로 끝났다 이거지. 그러면 탄성 에너지로 보면 탄성 에너지는 감소했네. 2분의 4L 제곱에서 K 4L 제곱에서 2분의 1 K L 제곱을 바뀌었으니까 2분의 3 K L 제곱만큼 변화가 생겼다 이거지. 자, 근데 둘 다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마지막도 최대 압축, 즉 정지 상태로 끝났다 맞지?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남은 에너지, 위치 에너지 남았죠. 위치 에너지 H만큼 올라간 거니까 H만큼 증가했다 이거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요 감소한 포텐셜 탄성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mgh로 전환이 되었다. 그래서 h 물었으니까 h는 mg로 나눠주면 되겠네. 2분의 2mg분의 3kl 제곱이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3번. 그림에서 x0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물체가 출발했다. 자, 용출 상수가 k래요. 자, 일단은 에너지 전환이 x0만큼 압축된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얘는 포텐셜 에너지를 2분의 1 용출 상수 k x0 제곱만큼 가지고 출발했어요. 자, 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도 전환되는 상황이 용출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용수철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요때는 용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 그러면 요 에너지가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이제 그냥 쭉 옵니다. 그럼 P점을 지날 때 V는 2분의 1 mv 제곱이 지금 얘 운동 에너지 상태인데 요게 용철 K자는 용수철로부터 받아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V로 정리하면 V는 루트 x0 나오면 되겠네. 루트 m분의 k의 x0. 그러면 일단 여기에 맞는 거는
2번이랑 3번 요 두 개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반대편에 있는 2K짜리 용수철에 압축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다시 한번 탄성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근데 어차피 역학적 에너지, 총 에너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 물체가 탄성 에너지 이만큼 가지고 출발해서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었고 다시 한번 이게 오른쪽 용출의 탄성 에너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 2분의 1 kx0 제곱이라는 총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갔는데 얘는 2분의 1에 2k니까 용체 상수 2k니까 x0만큼은 압축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x 다시 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x 다시는 얼마가 돼야 되냐? k가 2배 되면 x 제곱이 절반이 되어야 요 값이 같으니까 x 다시는 루트 2분의 1 x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답은 2번. 자, 그림 가에서 보니까 질량 M인 물체가 OV라는 속력으로 와서 용수철을 이제 압축시킬 준비를 합니다. 자, 용수철을 압축시키는 상황은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든 만큼 반대로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 에너지는 증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직 속도가 0이 되진 않았는데 이 용수철을 D제로만큼 압축시켰더니 이 물체는 속력이 3V가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야. 2분의 1의 M에 얘는 속도가 원래 5V였어. 이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3V가 됐으니까 9V 제곱이 되었다 맞지? 그러면 처음 가지고 있던 것보다 줄어든 양이 변화량이 아니다. 그러면 얘는 16V 제곱이 감소했으니까 8mV 제곱. 요게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자, 잃어버린 운동 에너지가 고스란히 뭐 이게 마이너스긴 할 건데 자, 마이너스 붙여주고 고스란히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 플러스 8mv 제곱으로 이어졌을 거다. 자, 근데 요게 누구랑 같냐? 2분의 1 용체 상수가 뭐 k라면 k의 d0 제곱이랑 같다 이거죠. 오케이. 길이도 한번 보자. 기어. 용수철이 d0만큼 압축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요래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겠지. 그 다음 니은 k는 요 식에서 k 찾으면 되겠네. k 빼고 다 넘기자. d0 제곱분의 16mv 제곱.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용수철은 원래 길이에서 얼마만큼 최대 압축되냐. 자, 최대 압축되는 상황은 더 이상 압축시키지 않는다. 즉 이 물체의 속도가 뭐가 되었다? 정지, 0이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체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의 25v 제곱. 이게 모조리 무슨 에너지로 같다? 포텐셜 에너지로 같다 이거지. 그러면 2분의 1의 k 요때 최대 압축시켰을 때 길이를 x라 한다면 요거와 같은 에너지가 2분의 1 2분의 25 mv 제곱이 될 거다 그렇지. 자, 근데 우리가 위에서 구해놨어요. 2분의 1의 m의 16v 제곱 5v가 3v가 돼서 16v 제곱 요거만큼 감소했더니 얘는 2분의 1 k d0 제곱과 같았다 이거지. 자, 그러면 위의 식하고 밑의 식하고 비교해주면 위의 식은 밑의 식보다 16분의 15배 더 크다.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키워주면 되죠. 자, 밑에보다 위에 2분의 1 kx 제곱이 16분의 25배 더 커야 된다. 그건 다른 건 다 똑같고 이 변형된 길이만 차이가 있으니까 16분의 25배가 되려면 안에 있는 변형된 길이는 4분의 5배 되면 되겠네. 제곱이 될 거니까. 그러면 x는 밑에 d0에 4분의 5배면 된다. 그래서 3분의 5라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3번. 22번. 자, 그림과 같이 위쪽 수평면에서 용철 A에 나무 도박 접촉시켜 놓고 EX만큼 압축시킨 상태에서 출발했다. 자, 그러면 얘는 탄성 에너지 2분의 1 K에 A의 용철 상수는 K라 했으니까 K에 4X 제곱만큼 가지고 출발했다 이거죠. 자, 얘가 이제 요걸 운동에너지로 받고 내려오겠지. 내려오면서 이만큼 내려오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요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큼 더 추가가 돼서 이제 가지고 있을 거다. 자, 요걸로 압축시키니까 다시 한번 용철을 B를 EX만큼 압축시켰다. 용철 B는 3K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최대 압축시키는데 든 에너지가
2분의 1 3K의 4X제곱 요만큼 에너지가 들었네. 그러면 요 에너지가 얘의 운동 에너지였다 이거지. 그러면 이 에너지로 출발해서 위 빗면을 내려오니까 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 했으니까 요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얘 위치 에너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 계산해 보면 얘는 정리하면 2kx제곱, 얘는 6kx제곱이니까 얘 도합 변화량은 4kx제곱만큼 증가했다. 요게 위치 에너지 변화 때문에 생겼다 이거죠. 자, A에 접촉시키는 게 x로 줄었다면 B로 갔을 때 최대 압축되는 길이가 얼마인지 묻네.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2x가 아니라 x로 출발했으니까 2분의 1k의 x제곱에서 출발했다 맞지? 자, 요 에너지가 운동인지 되었을 거고 빗면은 그대로니까 빗면을 통해서 4k x제곱은 추가로 받았을 거다.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내려오면 2분의 9k x제곱이 되었겠네. 자, 요게 이제 b를 압축시킬 거야. 그러면 용체 상수가 b는 3k니까 우리가 얘가 얼마 압축될지 모르니까 x 다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대로 압축된다면 이 운동 에너지가 다 탄성 에너지로 같다 맞지? 2분의 1 용체 상수는 3k이고 x 다시 제곱이랑 같겠네요.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 주니까 x 다시 제곱은 3x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x 다시는 루트 3x다. 그럼 최대 압축거리는 루트 3x. 답은 5번. 그림에서는 용철 한쪽 끝은 천장에 매달고 용철이 지금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 즉, 요 상태가 여기가 지금 요 높이가 지금 자연길이 되겠지, 자연길이. 자, 자연길이에서 이제 진동 시작했어요. 시작점이 자연길이야. 자, 여기는 이제 끝점이다. 자, 시작과 끝이 정해졌어. 그러면 시작과 끝의 정중앙. 여기가 진동 중심이다, 그렇지? 중심이자 곧 시그마 F가 0인 곳. 그러면 밑으로 받는 중력 mg와 위로 당겨주는 탄성력이 같아지는 상황이다, 이거죠. 자, P점과 Q점을 지나갈 때 속력이 같다는 말은 이 P점과 Q점은 속력이 같다, 즉 운동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이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이었지. 속도 최대.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인 곳이다, 이거지. 조건은 일단 그 정도네. 그러면 기니디가 뭐면 기억. P와 Q에서 용철이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같다. 자, 중심이 시그마 F는 0인 곳인데 P는 탄성력이 지는 곳, 중력이 이기니까 내려오는 곳이지. Q에서는 탄성력이 이겨서 얘를 다시 정지시키는 곳이잖아. 근데 중앙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합력이 P에서 Q에서랑 같은 합력을 받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P에서는 자, P 상황은 보면 중력보다 탄성력이 작았을 거야. 그래서 이만큼의 R자 힘을 받고 있어. 근데 자, 이 상황과 똑같이 Q도 방향은 반대다 이거지. 중력에다가 탄성력이 이번엔 더 컸다 이거지. 그래서 R자 힘을 위로 똑같은 크기의 시그마 F를 받고 있는 게 정확히 대칭인 곳의 특징이다. 근데 탄성력이 같다 했으니까 얘는 말이 안 된다. 탄성력이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탄성력이 중력은 변한 게 아니잖아. 중력은 똑같을 건데 탄성력이 지는 게 P, 이기는 게 Q잖아. 그래서 P에서가 Q에서보다 작다 해야죠. 틀렸다. 이은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P에서 Q에서보다 작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정의 자체가 얼마나 많이 변형된 용수철이니 2분의 1 kx제곱. 여기서 x는 용철이 늘어난 길이 또는 줄어든 변형된 길이. 그러면 P랑 Q 비교를 했으니까 자연길이 여기 있잖아. 그러면 P는 이만큼 늘어난 용철이고 Q는 이만큼 늘어난 용철이니까 당연히 Q에서 더 커야죠. P에서 더 작다 했으니까 맞고. D가 P와 Q에서 용철의 탄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같다. P와 Q에서는 일단 운동 에너지가 같다 했어. 근데 이 물체가 받는 힘이 용철 탄성력과 중력밖에 없다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즉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 합은 1점. 근데 운동 에너지가 똑같은 두 점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도 똑같아야 된다. 즉 탄성 에너지랑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똑같아야 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4번.
다음은 용철 진자에 대한 실험이다. 뭐 달아놓고 L0가 용철 자연 길이, 원래 길이였단다. 자, 원래 길이에서 나무판 받치고 있네. A 질량스몰 M이고. 자, 나 실험에서 보니까 나무판을 서서히 아래로 내린다. 즉 받쳐주면서 서서히 시그마 F는 0을 유지하면서 내린다 이거지. 그러면 내리다가 분리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무판이 받치지 않아도 되는 순간, 즉 시그마 F는 0, 나무판 도움 없이 시그마 F는 0, 힘의 평형점. 자, 그 상황이 L0 플러스 X0 됐을 때 상황이 돼. 그러면 X0라는 길이 내려가니까 KX0라는 탄성력이 생기면서 얘가 mg를 막아주는 상황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나무판을 급히 제거했다. 그러면 나무판을 급히 제거하면 진동. 자, 처음에 자연 길이. 근데 X0만큼 내려왔더니 여기가 시그마 F는 0이 되는 힘의 평형점. 그러면 진동의 중심까지 거리에 한 번 더 X0만큼 내려가면 진동의 끝. 그러면 이 물체는 요 두 점 사이, 요 두 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네 이거죠. 자, 그러면 기억 용철 상수는 KX0가 mg니까 K는 X0분의 mg. 그래서 맞다 이거지. 자, 기억은 용철이 최대로 늘어났을 때는 X0의 2배만큼 더 내려가겠죠. 내려가겠죠. 그래서 1.5가 아니고 2X0 해야지. 틀렸다. 디귿 다에서 A의 최대 속력, 항상 최대 속력을 묻는 거는 중심. 그래서 시그마 F가 0이 되는 곳을 지날 때에 운동 에너지 구하면 최대 속력 나오겠다 맞죠? 운동 에너지는 중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이만큼의 에너지가 전부 다 간 거다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 kx0 제곱.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가 간 상황이 최대 속력 상황이다. 2분의 1 mv 제곱이다. 근데 kx0가 mg랑 같다 했으니까 kx0 대신에 mg 넣어주면 2분의 1 mg x0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v는 루트 gx0 되겠네요. 그래서 맞다. 답은 기디 3번. 자, 그러면서 가에서 보니까 용철이 길이 L만큼 늘어났더니 가만히 매달려서 정지해 있다. 즉, 이 점은 힘의 평형점, 시그마 F는 0이 되는 점. 그리고 당겨주는 힘이 L만큼 늘어났으니까 KL, 얘가 받는 중력이 mg. 균형이 맞다는 소리니까 mg랑 KL은 같은 순간이구나. 자, 이 중앙이 되는 지점에서 L만큼 더 늘렸단다. 자, 그러면 L만큼 더 밑으로 늘려서 이제 운동 시작하겠네. 여기서 시작점. 그러면 시작하는 위치가 중앙. 자, 진동의 중심 시그마 F가 0이 되는 중심에서부터 거리 L만큼 떨어져서 운동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L 지나서 한 번 더 L 가서 여기가 최종 정지하는 점, 여기 사이를 왕복 운동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묻는 게 또 최대 속력이네. 물체의 속력 최대값은 운동에너지 최대, 중앙에서부터 시작점까지의 최대 거리 2분의 1 KL 제곱. 요게 운동에너지로 넘어가면 된다. 2분의 1 MV 제곱. 근데 용철수 요구하는 게 요 형태가 그대로 요구하네. 그러면 2분의 1 날리고 V 찾아주면 n분의 k L제곱이 V제곱이니까 V는 L 루트 n분의 K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2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가에서 L0 용철 자연 길이 B를 잡고 있다가 놓았네. 그러면 자연 길이인 상태니까 탄성력 제로. 그러면 mg 때문에 내려가기 시작할 거다 맞지? 자, 그리고 K가 용철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힘의 평형점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그 힘의 평형점을 지나서 한 번 더 가게 되면 최종 정지,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자, 근데 그림 나에서는 가만히 놓은 후 L까지 늘어나서 A의 속력이 0이 돼. 정지다 맞죠? 그러면 정지된 곳을, 반대편 정지된 곳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진동의 끝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진동을 어떻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A가 요 위치에서 요 위치까지 내려왔다 맞죠? 길이가 L0에서 L이 됐으니까 내려온 길이가
L-L0 됐을 거다. 근데 이거는 진동의 처음과 끝이니까 중심은 항상 중앙에 있다 이거지. 그래서 중앙은 원래 위치에서 2분의 L-L0만큼 내려갔을 때 중앙이 되었다. 이게 힘의 평행점 시그마 F는 0이 되는 지점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자 힘의 평행관계만 쓰면 돼. 자, 용철이 그러면 요때 힘의 평행관계일 때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났냐? 원래 길이에서 2분의 L-L0 늘어났을 거다. 그러면 용철이 당겨주는 힘이 K에 2분의 L-L0 당겨줄 거고, 요 물체가 반대편에 매달려 있는데 요게 mg다 맞죠? 그래서 균형이 지금 맞는 상황이네. 아, 그러면 mg는 2분의 k의 L-L0랑 균형이 맞는 상황이다. 그래서 L-L0 물었으니까 k분의 2mg다. 그래서 맞죠. 니은 용철의 길이가 L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용철의 길이가 L일 때가 아니고 요거는 반대쪽 끝이잖아. 그러면 합력이 0일 때가 아니라 합력이 가장 클 때지 맞죠? 합력이 0일 때는 2분의 L-L0만큼 늘어났을 때. 틀렸다. 그 다음 D건 B의 최대 속력 묻네요. 그럼 최대 속력은 항상 중앙을 지날 때. 그러면 중앙을 지날 때는 2분의 1K의 시작점에서 중앙까지의 거리 2분의 L-L0 2분의 L-L0의 전체 제곱. 요게 얘들 이 물체 개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물체가 전체 질량이 2m이니까 2분의 1에 2m의 v제곱 해줘야겠다 이거지. 자, L-L0는 요 보니까 우리 원하는 형태가 kg 들어간 거네. 그러면 위에 걸로 고쳐줍시다. 그러면 L-L0가 k분의 2mg니까 2분의 L-L0는 k분의 mg 되겠네요. 그래서 제곱해줘서 정리해주면 좌변이 2k분의 mg의 제곱, 요게 mv 제곱 됐네. 그래서 v 제곱은 2k분의 mg 제곱. 그래서 v는 g의 루트 2k분의 m이다. 그죠? 근데 2가 빠졌네.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 1번. 보니까 A, B 두 물체가 용철에 매달려 있네. 그 다음에 A 질량은 스몰 m, B 질량은 또 스몰 m이네. 자, L0가 원래 길이인 것 같고 L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정지해 있다. 자, 그러면 L이라는 길이가 늘어나서 KL이라는 탄성력이 누구를 버티고 있냐? M이 두 개 매달리고 있네. 그러면 EMG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치?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실을 끊겠지. 실을 끊으면 단지 운동이 일어난다.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일단 힘의 평행점. 자, L이라는 길이만큼 늘어났더니 EMG 버티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실을 끊고 나면 A 혼자 달려있다. 맞지? 그러면 MG랑 균형이 맞는 점이 힘의 평행점이니까 힘의 평행점은 딱 L의 절반 2분의 L 2분의 L만큼 늘어난 지점이 힘의 평행점일 거다. 그러면 힘의 평행점을 기준으로 또 왕복 운동 하겠죠. 그게 A의 모습이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기억 물체 A의 진폭은 L이다. 진폭은 항상 중심에서부터 양쪽 끝까지 진동한다면, 이렇게 진동을 한다면 양쪽 끝까지 각각의 요 길이를 진폭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진폭은 2분의 L이다 해야지. 그래서 틀렸다. 니은 최대 속력은 중심을 지나는 상황. 그리고 그 중심을 지나는 상황에서 물체 또는 물체계의 운동 에너지는 요 길이 진폭에 해당하는 탄성 에너지 않고 형식이 똑같지만 그 이제 탄성 에너지가 구분하지 않고 2분의 1 KA 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로 간다 이것이. 지금 요 A가 2분의 L이다 맞지? 2분의 1 K에 2분의 L의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V는 2분의 L의 루트 M분의 K 이렇게 되겠네. 바꿔줘야 되네. 근데 KL이 EMG랑 같았으니까 KL이 EMG랑 같았으니까 K 대신에 L분의 EMG 넣자. 그러면 여기서는
2분의 L에 루트 K 대신에 L분의 2mg 넣으면 L분의 2g. 그래서 루트 안에 다 넣자. 루트 2분의 LG 이렇게 되어있네. 루트 GL이었으니까 틀렸네요. 다음 디귿. A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최고점, 즉 A가 가장 높은 점. 그러면 양쪽 끝점이다, 맞지? 양쪽 끝점에서의 시그마 F는 R자임은 중심에서 0이니까 양쪽 끝점에서 어차피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시작할 때에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시작하는 순간이 밑으로 자기 무게 mg 받고 위로 2mg 버티는 상황에서 끊어졌으니까 2mg 받으면서 R자임은 윗방향으로 mg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가장 최고점에서도 R자임의 크기는 mg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B가 줄로 연결된 물체 계다, 맞지? 용철이 왼쪽에 A 왼쪽에 달려 있고, 자, 이 상태로 정지해 있다. 자, 정지해 있다 했으니까 또 시그마 F는 0. 자, 물체 두 개 A랑 B가 정지해 있으려면 B의 무게가 당연히 밑으로 작용할 거야, 중력이. 자, 이 중력을 버티는 힘이 A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여야겠지. 요 두 힘이 지금 같으니까 가만히 정지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B의 질량을 모르니까 B의 질량은 라지 M 더 봅시다. 그러면 B의 무게는 라지 mg. 그러면 지금 이 용철도 당기는 힘이 라지 mg가 돼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P가 끊어진대. 자, P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B는 그냥 떨어지겠죠. 자유낙하. 자기 가속도 G로. 자, 그 다음에 A는 끊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오른쪽에 B의 중력이 없다, 맞지? 그러면 A는 요 mg, 아까 버티고 있던 탄성력이 혼자 A가 다 받는다 이거지. 자, 근데 끊어진 직후, 끊어진 순간 말하는 거예요.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는 왼쪽이겠지. 탄성력이 주는 가속도가 B의 2배다 했으니까 2G가 돼야 돼요. 자, A는 질량의 M인데 혼자 요 힘을 다 받고 있다. 그러면 A가 받는 힘, 요게 전부네. 이거를 A의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2G가 돼야 하는데. 아, 그러면 요게 스몰 m분의 라지 m이 2가 돼야 되니까 라지 m이 2m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니은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은 P가 끊어지기 전 P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힘의 평행관계. 자, 힘의 평행관계를 물어봤으니까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 그 다음에 B가 받는 중력은 아래 방향 힘. 요 힘이 같아서 둘 다 라지 mg였다, 맞지? 같아서 힘의 평행관계다,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A의 최대 속력은, 자, A는 용철에 매달려 있지. 지금 A는 용수철이 늘어난 상태로 있었어. 그러면 A가 질량 M이고 용수철이 라지 mg를 줄 수 있도록 늘어난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 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 정지 상태로 출발을 했으니까 당겨질 거고, 지금은 속력이 최대. 그러면 속력이 최대되는 지점은 이 탄성 에너지, 이만큼의 늘어나서 생긴 탄성 에너지가 0이 되었을 때, 모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갔을 때 얘는 속력이 최대가 될 거다. 그러면 속력 최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은 일단 처음에 늘어났을 때 탄성 에너지부터 구합시다. 2분의 1의 K의 X제곱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자, 지금 X는 일단 X라는 길이 늘어나서 얘는 라지엠은 구했지. EMG라는 지금 탄성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KX가 EMG 탄성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 지금 처음 출발할 때 상황이잖아. 그러면 X는 K분의 EMG다. 그러면 K분의 EMG 넣어주고 제곱. 자, 요 에너지가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갔어요? 운동 에너지로 갔다, 맞지? 2분의 1의 m의 v제곱. 이렇게 해서 v 찾아주면 이게 최대 속력 되겠네요. 그러면 요식 좀 정리합시다. 안에서 제곱에서 다 나오면 밑에는 k 하나 남고 위에는 2 하나 m제곱 g제곱. 요게 2분의 1의 mv제곱. 자, v제곱으로 정리하면 2분의 m은 넘겨주면 k분의 4의 m의 g제곱. 그래서 v는
루트 K분의 4M G는 바깥으로 나오면 되겠네. 2도 바깥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2G의 루트 K분의 1 했으니까 맞네. 답은 5번. 3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O 지점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한테 일정한 힘을 줘서 계속 잡아당겼다. EH 거리만큼 잡아당겼다 했으니까 이 힘이 뭐 F라면 F 곱하기 EH만큼 E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 되었겠다 이거지. 자, 이 운동 에너지 가지고 열심히 올라갔대. 올라갔더니 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다. 자, 그러면 O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가속도는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맞지? 그러면 질량도 정의를 해놓자. 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F로 EH만큼 E를 받아서 에너지 가졌더니 이 에너지로 열심히 올라갔더니 H만큼 올라갔다. 그럼 이 에너지가 올려주는데 필요한 에너지, 위치 에너지 MGH 만들어줬다 이거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가속도.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 그러면 질량분의 힘 계산해주면 H 날리고 2만 넘겨주면 되겠네. 얘는 2분의 1G다. 그래서 답은 2번. 24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 A 지점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 6kg을 30N의 힘으로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서 2m 잡아당겼네. 그러면 자, 30N 힘 줬다. 2m 동안 얘는 처음에 정지였다. 운동에너지 없었으니까 내가 해준 일만큼 운동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30N에 2m 60줄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 60줄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 60줄로 올라가니까 H만큼 올라갔다 이거죠. 그러면 MGH 요 위치 에너지는 60줄이라는 운동 에너지에서 왔구나. 그러면 질량 우리가 6kg, 중력 가속도 10, 그 다음에 H가 60줄이니까 H는 1m다. 답은 2번. 그림 26번 그림과 같이 질량 M짜리 물체를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다. 그러면 얘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다. 그리고 H만큼 내려왔다 이거지. 그러면 현재 A 지점까지 왔을 때 MGH라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갔을 거다. 자, 그리고 F를 힘을 주면서 운동 반향을 주고 있단 말이야. 이를 줘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주는 상황이네. 자, 그래서 F라는 요 길이가 뭐 L이라면 FL만큼 추가로 더 받았다 이거지. 원래 MGH 있었는데. 자, 그러면 요게 얘의 운동 에너지가 되어 있을 거다 이거지. 자, 이 운동 에너지 가지고 열심히 올라갔더니 질량 M짜리를 4H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네. 그러면 올려주는데 필요한 위치 에너지가 4mgh인데 이게 얘의 운동 에너지랑 같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해보니까 F로 L만큼 일을 하면서 에너지 얼마 줬다. 3mgh 줬다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문제에서 묻는 거는 A에서 B까지 운동한 동안 F가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물었어요. 자, 갑자기 충격량을 물었으니까 충격량은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MV의 형태로 나타내란 거네. 자, 얘는 지금 그러면 V로 한번 나타내보죠. 자, H만큼 내려와서 A를 지날 때 속도가 V였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다. mgh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더니 내가 V로 나타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되었다 할 수 있겠네. 그러면 V는 m 날리고 2 넘겨주면 루트 2gh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B가 F 힘 받고 B에서 이제 어떤 속도로 나가게 되겠죠. 속도는 빨라졌을 거야. 이 속도로 올라갔더니 4h만큼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4mgh다 맞지? 그러면 4mgh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라 했으니까 4mgh는 2mv 제곱이다. 그러면 2mv 제곱을 가지게 되려면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냐? 2분의 1의 m의 v 다시 제곱이 2mv 제곱이 되려면 v 다시는 2v다 이거죠. 그래서 B점을 나올 때 속도는 2v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델타 P. 질량 M짜리 물체가 V에서 2V.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V 됐다 맞지? 그러면 M 델타 V가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플러스 MV 되었네. 그러면 V가 루트 2G였으니까 루트
EGH 곱해주면 답은 2번. 자, 27번 그림과 같이 높이 2L인 지점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 질량 M짜리 정지해 있는 물체한테 F라는 힘으로 L만큼 잡아당겼다 이거지. 그러면 이 물체에게 운동 에너지를 FL만큼 줬겠네. 자, 그리고 이 물체는 내려오면서 EL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가져올 거다 이거지. 그러면 지면에 도착했을 때 얘의 운동 에너지는 FL에다가 플러스 EMG L까지 가지게 되었을 거다. 자, 지면에서의 물체 운동 에너지가 경사면에 내려오기 직전에 2배일 때, 그러면 경사면에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는 얘고, 경사면 내려오기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는 FL이다. 그러면 FL의 2배가 FL과 EMGL의 합이라 했으니까 합이라 했다, 맞지? 그래서 F는 얼마나 물었으니까 FL이 EMGL이네. 그러면 F는 EMG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림은 높이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질량 M짜리 물체가 내려와서 P점을 지나는 순간 F라는 힘을 또 받으면서 Q점을 지나가게 됐네. 그러면 속도도 빨라졌을 거고. 그리고 나서 EH인 지점을 지났을 때 높이는 EH인 지점 운동 에너지가 EH인 지점이 P에서의 2배다. 오케이. 그러면 P에서 운동 에너지 P는 그냥 바로 나타내자. 정지해 있던 높이 H에서 출발해서 P점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왔잖아. 그럼 P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요 위치 에너지가 전부일 거다 이거지. 자, 이 운동 에너지의 2배가 EH 지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를 그러면 EMGH 가지게 됐을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에너지를 한번 보지 뭐. 자, 높이가 EH인 지점에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EMGH였어. 근데 EH 높이에서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도 EMGH다. 그럼 이 전체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역학적 에너지가 총 4mgh가 됐네요. 자, P점을 지날 때까지만 해도 수평면이니까 위치 에너지 없지. mgh가 이 물체의 에너지의 전부였어. 근데 F라는 애로 힘 받아서 얘가 추가로 mgh에 플러스 3mgh라는 2를 받아서 전체 에너지가 4mgh가 됐다. 이 상황이잖아. 그러면 F라는 힘이 한 일이 3mgh네. 근데 F가 EMG라 했어요. 그러면 요 길이는 EMG F 곱하기 요 길이가 길이 X라면 X 했을 때 요게 3mgh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X는 2분의 3h다. 그럼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었으니까 우리가 전체 평균 속도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mgh가 운동의 질 때니까 요 P점을 지날 때 속력을 V1이라고 한다면 2분의 1 mv1 제곱이 mgh. 오케이, 그래서 V1은 루트 2gh. 자, Q에서는 전체 운동에너지가 4mgh다 맞지? 이 4mgh가 Q에서 속력을 V2라고 한다면 2분의 1 mv2 제곱. 그래서 V2를 구해보니까 V2는 2루트 2gh. V1과 V2 전체 더해서 2분의 1. 요게 평균 속도니까 더해서 2분의 1 하니까 2분의 3 루트 2gh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걸린 시간 T는 전체 거리 2분의 3h 전체 평균 속도 2분의 3 루트 2gh. 그래서 나누니까 루트 2g분의 h다.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지면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한테 F 힘을 가해서 가속시켰고 요 P점을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F는 힘을 주지 않았네. 그러면 이 물체는 F라는 힘을 H라는 길이만큼 받았네요. 그러면 FH라는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받았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P에서 Q까지 올라가서 결국 Q가 최고점이라 했으니까 Q에서 다시 정지. 그러면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도 정지, 나중에도 정지. 그러면 운동에너지 변화는 없지만 처음은 지면이고 나중에는 3H 높이니까 얘는
3mgh라는 위치 에너지는 받아갔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전부다. 이게 얘가 가져간 역학적 에너지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FH 때문에 받았다 이거지. 그럼 F는 3mg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기니디 가보니까 기억. Q에서 놀이기구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F가 하늘과 같다. Q에서 3mgh는 얘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전부. 그럼 요게 F가 하늘이다. 맞죠? F의 크기는 중력의 3배다. 3mg니까 맞죠? H는 8m다 돼 있는데 요거 우리가 지면에서 Q까지 가는데 3초 걸렸대. 그러면 지면에서 정지에 P에서 임의로 V 찍었을 거고 다시 V가 0에서 Q까지 가는데 총 3초. 그러면 각 구간은 정지에서 V나 V에서 정지나 이 두 구간은 OP, PQ 평균속도 똑같다 맞지? 평균속도 같은데 EH랑 H 구간이니까 걸린 시간도 2대 1일 거다. 총 3초니까 2초, 1초 걸리는 구간이네. 오케이. 그러면 올라갈 때는 3mg가 있으면 항상 물체가 받는 힘 중력 고려해야 되지. 지금 3mg mg 받는 상황이니까 가속도는 위로 2g 즉 20인 상황이다. 이걸로 1초 지났으니까 V는 20m/s 됐을 거고. 자, H 높이 궁금하다 했으니까 H 높이는 평균속도 0에서 20 평균속도 10m/s로 1초 올라갔네. 그러면 H는 10m다. 그래서 H 8m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3번. 자, 29번.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라지 H인 곳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한 질량은 M이라고 하죠. M짜리 물체가 있다. 자, 얘가 수평면까지 내려오니까 속도가 V가 되었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간 하나 쓰지 뭐. mgh라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얘한테 속도 V를 줬다. 운동 에너지 이걸로 바뀌었다. 시간 하나 세워주고. 자, 마찰 구간이래.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하는 구간. 자, 거기서 지나서 오른쪽 빗면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지나와서 왼쪽 빗면에 한번 올라갔는 게 H다. 그러면 얘의 움직임을 보니까 한번 지나가서 올라갔다가 다시 지나와서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당연히 못 갔겠지. 얘는 H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얘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P점 끝에서 최종 정지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 마찰 구간은 총 몇 번 지나갔습니까?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 번 가서 끝까지 가서 정지했다 맞지? 그러면 마찰 구간은 총 몇 번? 3번 지났네. 마찰 구간 한 번당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W라면 얘는 3W라는 에너지를 잃어버려서 최종 정지했다 이거지. 에너지가 하나도 안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출발할 때 에너지가 이만큼이었잖아. 그러면 3번에 걸쳐서 잃어버린 에너지가 3mg 라지 h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h를 정보를 줬으니까 마지막의 정보에서 우리가 스몰 h를 이용하면 얘는 mg h밖에 안 남았다 맞지? 이 에너지가 다시 한번 요 마찰 구간에 지나가면서 다 사라졌으니까 w는 한번 사라지는 에너지는 mg 스몰 h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라지 h가 스몰 h의 3배다 하는 정보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v는 물었으니까 우리가 요식 구했다 맞지? mgh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했으니까 여기서 v는 루트 2g 라지 h다.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h는 스몰 h는 라지 h의 3분의 1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왼쪽 빗면의 높이 2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으면, 자, h가 아니라 2라지 h 지점에서 놔둔다. 에너지 2배에서 출발시켰죠. 1을 4회 지난 순간 정지한다. 아니죠. 몇 번 지나노? h 하나당 3번 지났잖아. 그러면 2h 2배로 올려줬으니까 얘는 6번 지나야지.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를 빗면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요 높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 높이만큼 떨어져 내려왔더니 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됐다. 요 운동 에너지는 요 위치 에너지에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수평면을 등속도 운동에서 V라는 속도로 지나왔고, 자, V로 마찰 구간에 들어왔어. 자, 임의의 마찰력 F를 일정한 크기로 받는다. 즉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지?
근데 가속도가 0보다 작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이런 가속도를 겪었다. 그래서 결국은 L만큼 가서 정지했네. 아, 그러면 F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FL이라는 에너지를 잃었더니 얘가 최종 정지했다. 2분의 1 mv 제곱 전부 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 소리죠. 자, 근데 P점을 지날 때 속도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P점은 전체 마찰 구간 정지시키는 데 필요한 마찰 구간 L보다 딱 절반이다 이거지. 그러면 절반은 운동이 이제 잃고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다.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중에서 4분의 1 mv 제곱은 잃고 4분의 1 mv 제곱이 남아있는 상태가 P점을 지날 때 상황이다. 그러면 4분의 1 mv 제곱은 P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다 이거지. 그래서 VP는 루트 2분의 1V다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4m 높이에서 정지 상태로 출발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물체가 한번 지나갔단다 마찰면. 그럼 총 6m를 한번 지나갔고 이렇게 한번 지나갔고 자,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마찰면에 들어왔는데 이 마찰면에서 4m 진행을 한 다음에 최종 멈췄대. 그러면 6m 지나갔고 4m 와서 멈췄다. 총 10m를 진행하면 멈추는 에너지가 4m짜리 에너지였다 이거지 뭐. 근데 얘는 그 다음에는 출발을 2m에서 한대. 그러면 에너지 절반 가지고 출발했다 맞지? 그러면 절반만 잃으면 멈출 거야. 자, 총 10m가 필요했었으니까 지금은 그거의 절반이 5m면 충분하다 이거지. 그러면 5에서 출발을 해서 지나오겠지. 5m면 멈추니까 5m 가서 그냥 바로 멈추겠네요.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맞지? 그러면 최종 정지하는 지점은 5점으로부터 5m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같은 그러면 같은 기울기 가속도가 똑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갔었어. 자, 그 다음에 점 O에서 같은 5점에서 출발하네. 질량이 같단다. 그냥 거의 모조리 다 같네요. 질량 M 주지 뭐. 근데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말을 붙였어. 자, 경사와 같으면 두 물체가 질량 관계없이 가속도가 같을 텐데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다 붙여놓은 거 보니까 뭔가 마찰력 같은 게 있다. 얘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거지. 자, 그래서 A 물체를 보니까 A 물체는 O에서 P점까지 가속됐더니 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됐다. 자, B는 O에서 좀 더 가네. Q점까지 가니까 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 A의 가속도랑 B의 가속도를 비교해 보면 A 가속도보다 B의 가속도가 좀 더 작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작은 이유가 질량 M이고 경사 같으면 얘는 가속도가 똑같아야 정상이다 이거지. 자, 근데 뭔가 마찰력을 받는다, 둘 다 받는다 보면 되겠지. 둘 다 받는데 A가 받는 마찰력과 B가 받는 마찰력을 비교했을 때 B가 가속도가 더 작으니까 B가 받는 마찰력이 A가 받는 마찰력보다 더 크구나. 그럼 뭔가 에너지 감소, 손실이 B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A, B를 놓은 순간부터 A, B의 속력이 각각 V가 될 때까지 기억,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가 A보다 크다. 맞죠? 이은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크다. 같은 V 찍었잖아. 그럼 평균 속도, 등가 속도도 맞으니까 A도 2분의 V고 B도 2분의 V였을 건데 가야 되는 거리가 B가 더 머니까 당연히 시간 많이 걸렸겠지. 그럼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디귿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중력 성분 빗면에 따라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 요 FA, FB 이렇게 있다면 요 중력 성분에서 마찰력을 뺀 결과인데 이 중력 성분은 결국은 기울기 또는 이 물체의 질량이 결정할 건데 질량도 같고 기울기가 같으니까 F는 동일하다 이거지. 얘도 F면 얘도 F. 근데 마찰력이 B가 더 크다 했으니까 R자임의 크기는 A가 더 크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죠? 답은 기D 3번. 자, 30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빗면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자, P에서 Q를 지나 최고점 R에 도달한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 Q까지 감소한다.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원래 역학적 에너지는 뭐야? 감소 안 하고 일정한 게 정상이잖아.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뭔가 줄어든다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마찰력이 있는 곳이구나 생각하는 거지. 자, 다행히 Q에서 R까지는 운동한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화됐으니까 요거는 자연스러운 상황.
자,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다. 이런 거 생기면 얼른 P에서 속력 2배다 했으니까 2V, Q에서 V 하지 뭐. 자, 그리고 PQ의 높이 차이는 H다. 그림이 잘 나와 있고,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의 에너지 감소량,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다. 사실 이게 이상한 거지, 맞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물체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같은 게 정상인데 증가량의 3배가 감소량이다. 아, 감소한 게 더 많구나. 이 마찰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잘 나와 있네. H만큼 올라갔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나 증가했어요?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mgh 증가했다 이거죠. 자, 근데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는데 얼마만큼 감소했냐?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만큼 마이너스 3 mgh 감소했다 우리가 알려줬어요. 자, 우리가 EV랑 V로 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감소량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맞지? 2분의 1 m에 얘는 원래 4V 제곱이었는데 V 제곱이 되었네. 그러면 감소량은 2분의 3 mv 제곱이다. 그러면 요 감소량이 이 3mgh랑 같다 이 소리죠. 그러면 2분의 3 mv 제곱이 3mgh다 식도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기니디 가봅시다. 기억 Q에서 물체의 속력 V 표현하라 했으니까 요 식에서 표현하자. 2분의 3mv 제곱이니까 3m 날리고 정리해서 V를 찾으면 V는 루트 2GH네. 그래서 Q에서 속력을 우리가 V라고 했으니까 루트 2GH다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 Q와 R의 높이 차이는 자 Q와 R의 높이 차이를 우리가 H-라고 해보면 결국은 V였던 속력이 정지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가 다 사라져서 요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다 맞지? 그러면 mgh-는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가 다 사라져서 생긴 거다. 그럼 v 넣어주니까 2분의 1 m에 2gh 된다 맞지? 그러면 mgh랑 같네. 그러면 h-는 h다 맞고. 디귿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EMGH다. 역학적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죠. 자,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 반면에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감소했다 맞지?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로 본다면 얘는 얼마 감소했다? EMGH 감소했다. 그럼 맞네요. 답은 기니디 5번. 다음 31번. 그림과 같이 물체가 빗면을 따라 움직이는데 PQR 지나서 움직이고 있다. 자, P에서 속력은 3V0, 그 다음 V 되고 V0 되네. 이상하다 맞지? 속력이 줄어든 거 보니까 마찰이 있는 구간이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마찰 구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Q에서 R까지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2분의 5배이다. 자, 2분의 5배 이런 거 이제 정수로 바꾸고 싶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2로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5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총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감소했냐? 마이너스 2.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얼마나 감소했냐? 마이너스 5이 감소했대. 아, 그러면 전체로 보면 5이 감소니까 운동 에너지는 3이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다 맞지? V에서 V0 제곱이 된 V0가 됐네. 그러면 얘가 2분의 1의 m에 감소했다 했으니까 V가 더 클 거야. V 제곱에서 V0 제곱으로 감소한 만큼이 얼마다? 지금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P에서 Q까지 모습도 보면 P에서 Q까지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증가했니 볼 수 있겠네. 그러면 P에서 Q까지 운동의 증가량은 증가했으니까 V가 더 크겠지. V 제곱에서 3V0 제곱이니까 9V0 제곱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P에서 Q까지 떨어진 높이만큼 감소한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변한 거다 맞지?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PQ와 QR의 높이 차이는 같다 했으니까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높이 차이는 서로 같네.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도 같을 거야 맞지?
Q에서 R까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우리가 2라고 줬으니까 요 에너지가 2구나. 요 두 식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2랑 3이니까 얘들 둘의 에너지가 3대 2네. 그러면 2분의 m은 떼내고 v-v0 제곱이랑 v제곱에서 9v제곱 뺀 게 3대 2다 이렇게 식 세우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대 v제곱 마이너스 9v0 제곱은 3대 2다. 그러면 정리해주면 3v제곱 마이너스 27v0 제곱은 2v제곱 마이너스 2v0 제곱. 그래서 넘겨주니까 v제곱이 25v0 제곱이네. 그래서 v는 5v0다. 답은 1번.